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흔든 비상계엄령 사태,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 결국 새로운 정권은 이재명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권 교체가 대구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금리, 미분양, 대출 규제, 그리고 진보 정권의 특유의 세금 정책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오늘 영상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이며 대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함께 앞으로 대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는 선거 직전까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일단 보고 결정하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권이 확정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 실수요자에겐 지원 공급은 대폭 확대하겠다. 이 말은 곧 시장에 돈이 돌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해소된 시점입니다. 세금 공약은 어땠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금 기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보유세 도입 철회, 종합부동산세 인하 또는 유지, 세금 부담 축소 등과 같이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제2국민주소제 도입과 같은 지방 다주택자들에겐 실거주자로 인정되어서 세금 우대 가능성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집이 여러 채 있던 사람보다 지방에 오래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구처럼 입주 물량이 줄고 보합세로 전환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 수요 유입을 자극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지는 시장이라서 정말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의 집값을 최근 살펴보면 핵심 입지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 용산 등과 같은 곳은 불과 6개월 만에 5억이 오르고 그 이상이 오르는 집도 있을 만큼 터무니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어서 매수세를 잠시나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대출 공략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3%대, 기준금리 2.5%, 5, 6%대에 비하면 엄청난 완화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미래소득 기반의 DSR 완화를 추진하겠다. 하지만 현재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 중에 있고요.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규제를 시원하게 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세가 상승하고요. 주요 입지는 당장이라도 세금, 대출 규제를 가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폭등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 손대기는 어렵겠지만 한 달이 지난 후 어느 정도 말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우선 현재 2023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고 시장 반등의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분양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고요. 입주 물량도 2025년도까지는 다소 과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구 시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제지하거나 손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서울의 급등으로 세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가한다면 물론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을 내겠지만 우리 대구 쪽의 단순 매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다주택자 보유세 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높이게 된다면 사실 대구는 증여나 소액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요소 중 하나는 이렇게 서울 주요 핵심지의 상승은 결국 인근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태로 시세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구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시세 반등 효과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이지 과거 몇십 년 동안 결국 대구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을 쫓아가는 형국은 항상 동일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는 SOC 광역교통망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개통과
광역철도 개통이 맞물립니다. 이시아폴리스부터 경북대 복현역, 파티마 병원역, MBC 내거리역, 그리고 수성구민운동장역까지, 그리고 광역철도 라인은 해당 사진처럼 지금 저평가된 동네들이 생활권 재편과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기존에 이미 지하철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네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호선의 경우에는 복현동과 경북대, MBC 내거리, 그리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원대역 같은 곳이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지하철만 있으면 진짜 좋은 입지다 라는 곳은 여러분들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곳들이 4호선 준공과 그리고 광역철도 준공과 함께 더욱더 수요가 몰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구 부동산 시장은 입지 그리고 도심지와의 접근성, 인프라, 신축 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30 대구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대구는 외곽 확장보다 도심 밀집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식 고령화 도시구조를 따라가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 외곽지, 특히 신규 아파트지만 입지가 약한 곳은 수요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정비사업 대상지나 교통 개선되는 도심지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비 지원이라는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으로는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실은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편안한 노후가 가능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그런 기조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 봅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고요. 물론 소도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도시는 빈 땅이 많아서 그런 땅들을 저렴하게 사서 새로운 도심지를 개발하는 게 대도시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추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진보 성향이 짙은 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시세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진보 정권은 전부 규제하고 세금 때리고 그래서 정말 부동산 사기가 힘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부동산 정책만 살펴보셔서 그렇고 보통 민주당은 부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죠.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증세를 하여 거기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을 많이 풉니다. 여기서 풀린 돈들이 결국 시장에 돌아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죠. 이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M2, M1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자산시장 상승에 간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 보통 집값이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요약하면 우선적으로 세금 정책은 손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요즘 수도권 시장을 보았을 때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대출은 저소득 또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당장 미대상자들에게는 더욱 높아진 DSR 규제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는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도심 중심의 재편을 진행하고 있고 교통망과 정책 흐름이 도심 접근성, 입지, 그리고 신축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 성향이 짙은 정권은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강화, 소득 재분배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 상승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대구 부동산 시장은 현재 몇 년 전부터 착공 물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등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늘 강조드렸지만 현재 대구 시장은 정말 단순하게 미분양 감소 추이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미분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난다. 이는 결국 새 아파트는 더 이상 없는데 남은 재고, 신축 아파트라도 사야겠다는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선택하신다면 보다 나은 시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이재명 정부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보다 아파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가격대별 아파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대구 부동산 파헤치기 구독자 무료 전자책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약 30페이지 분량에 이게 무료라고 하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으니까 신청해주시면 틈나는 대로 자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는 늘 성공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전자책도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